안녕하세요. 확인 공무원 국어의 문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비문학 시간 단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공무원에서 비문학이 중요하게 된 이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엄청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비문학을 빠르게 독해하지 못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시험이 지금 좀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문학의 시간 단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그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무원 시험에서 비문학 독해가 중요한 이유 이게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2018년도 지방직 9급 설문조사 결과예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국어다. 예전에는 국어 과목은 어땠냐면요. 그냥 빨리 풀고 영어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국어에서 4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지문의 내용이 길어지니까 점점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국어에서 쫓기고 영어에서 쫓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빠르게 독해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직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직도 지문의 내용이 길어지고 있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어요. 시험이 좀 변하고 있죠. 예전엔 지식 시험이 다였는데 이제는 능력까지 플러스로 측정하는 시험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전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이 시험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자, 시간 단축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능력과 L능력과 P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능력과 L능력과 P능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죠. 네. 그래서 이능력을 먼저 설명을 하면 이능력은 정확한 독해 능력. 지문을 읽고 나서 핵심 정보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예공님이라고 할게요. 예비 공무원 여러분을 예공님이라고 할 건데 예공님이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난 뭐 잘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그래 내가 좀 부족하네. 저런 거구나.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분들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 능력입니다. L능력은 뭐냐면 이것도 테스트 할게요. 논리적 사고 능력입니다. 읽고 나서 글이 어떻게 전개됐고 문단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가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는 분도 있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근데 안 되는 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P,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댈 수 있는 능력. 자,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것도 테스트 할 거거든요. 이건 왜 답이에요? 1에 1에서 답입니다. 이건 왜 아닌가요? 1에 1에서 아닙니다. 아니지요. 왜? 답답하네. 말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건 사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세 가지 능력을 한번 측정을 할 건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했죠. 뭐냐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빠르게 독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도 우리 시험은 다행인 게 내용이 길지 않아요. 길어도 수능처럼 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훈련을 하면 아무리 못하시는 분도 그 능력을 만들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테스트는 뭐냐면 제가 지문을 한 문단 정도를 읽을 거예요. 읽고 난 뒤에 고개 들어! 라고 하시면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문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볼게. 주제가 뭐예요? 왜 썼어? 뭘 얘기했는데? 뭐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대답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바로 사람마다의 능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인식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란저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핵심 사상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고개 드시고 절 보세요. 자, 이제 읽으셨죠?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왜 썼어요? 신채호. 이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한 문단 더 길고 두 문단 더 길고 네 문단, 요새 네 문단까지 나오는데 그럼 머릿속에 잔상이 남겠어요?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채호의 핵심 사상인 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잘하셨어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신채호의 핵심 사상인 아를 왜 얘기했어요? 네.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전개됐나요? 논지연계 물어보는 중입니다. 일단 신채호의 사상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견해를 얘기했고 결국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신채호의 핵심 사상인 아에 대해서 알아보자. 결국은 신채호의 핵심 사상을 알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능력과 L능력입니다. 예국님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말을 했는가요? 이게 문제집만 많이 푼다고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위해선 접속사나 아니면 문단 구조를 통해서 핵심 정보를 딱 정확하게 잡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수능 지문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수능 지문 갖고 핵심 정보를 잡고 핵심 정보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걸 파악하는 능력을 만드는 훈련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거 훈련을 시켜요. 근데 예국님들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들은 꼭 필요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ELP 능력에서 P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한번 측정을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기가 해봐야지 저거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거야. 인지할 수 있을 거야. 자, P 능력은 뭐냐면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여기서 선지가 아마 2개 정도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2개가 고민될 때 하나의 답인 이유와 하나가 답이 아닌 이유, 자기가 찍은 거에 답인 이유와 아닌 이유도 동시에 돼야 돼요. 한번 대보세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푸는데 자,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문이 워낙 길어서 제가 이 지문을 좀 잘랐어요.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하면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반사회적 사회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반사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사회에 반하려는 성향을 갖기도 하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사회에 어울리면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 사회성 이 2가지가 다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사회적 사회성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지 버튼을 누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죠? 자,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불러드릴게요. 정답은 4번 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3번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죠. 정답은 3번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뭐야 라고 하면서 저를 좀 의문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 4번이라고 했을 때 아싸! 3번 찍으신 분은 이라고 생각하는 분 그렇지 3번 아싸! 4일 수도 있고 그럴 때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있다면 사고가 일단 안 돼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갖고 예전에 수능 준비하면서 학생들하고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이때 보면 정답 4번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네. 근데 틀린 거, 정답은 이거 3번이거든. 진짜 3번인데 4번이라고 했을 때 이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3번 그러면 자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감정이. 근데 4번이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어요. 갑자기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저를 째려봐요. 왜? 저거 4번 아닌데 왜 햇소리를 하고 계셔? 이런 말을 표정으로 살펴보는 애들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건 뭐냐면 자기가 정확하게 답을 찍으면 이 이유와 이 이유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4번 찍고 아싸 하는 분들은, 내가 3번 하면 아싸 하는 분들은 그냥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찍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수학에서 2번, 3번 고민하다가 2번 찍고 나서 해설지 보고 아싸! 네. 또 틀렸네. 이런다고 변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사고냐를 먼저 얘기할게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왜 3번이냐? 이유를 댈 수 있어요. 3번 찍으신 분에게 물어볼게요. 4번이 답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아니지요. 네. 왜? 아니지요. 왜 아니냐고. 말로는 할 수 없죠. 말로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정리 한번 잠깐 해보면 반사회성이 없다면 인간의 모든 재능은 꼽히지 못한다. 뭐 이런 거니까 결국 이 내용은 반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반사회성이 있어야 뭐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반사회성이 있어야 발전한다. 뭐 여기는 동의하시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반사회성 없어도 돼. 뭐만 있으면 돼요? 사회성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사회성만 있으면 발전돼.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래서 답을 3번을 잡은 분이 있어요. 답을 맞췄다고 다 똑같은 사고는 아니에요. 그럼 4번은 왜 아니에요? 라고 하면 보세요. 반사회성만으로는 재능이 개발될 수 없다가 아니죠. 아니 그게 왜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반사회성만으로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건 사고가 아니에요. 정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말은 이런 거 뭐냐면 반사회성만으로 안 된다라는 건 반사회성은 기본 전제로 깔고 거기에다 뭐도 있어야 되냐면 사회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 그럼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문명 선생님의 도움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여기에 반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아니에요. 정답은 3번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결국 어떤 능력을 만들어야 되냐.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모든 답을 말할 때는 왜 아니고 왜란 이유지 감각적으로 답을 딱 찍고 해설지 보고 맞아 이제 이런 형태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LP 능력을 만들어 놓고 이 기본 능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2단계죠. 2단계가 이제 바로 문제풀이 시간 단축 훈련이 돼야 돼요. 같이 병행하는 거죠. 네. 맨 처음에는 1단계에는 지문의 길이는 좀 어느 정도 긴 걸로 연습합니다. 70초 동안 푸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됐어요. 그러면 65초. 근데 바로바로 빨라지진 않죠? 그럼 통과 못했으면요. 65초에서 이제 그에 관련된 내용의 지문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럼 65초는 여러 개를 통과해서 연달아. 그럼 다시 50초. 60초. 그럼 또 연습을 해요. 통과 못하면 될 때까지 이 능력, L 능력, P 능력 만들고 직관 연습하고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가 만들면 이건 틀려도 안 돼요. 빨리 풀고 틀리면 안 돼요. 그래도 그 두 개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55초. 또 역시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고 결국 이제 50초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시간을 주고 임팩트 있게 문제를 풀었을 때 나의 문제점들을 찾고 풀었을 때 문제점들을 찾고 풀었을 때 문제점들을 찾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나름대로 풀다가 내가 빠르게 풀지 못했던 이유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원인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연습들,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 물론 여기엔 기본적으로 이 능력과 L 능력과 P 능력을 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훈련할 때는 여기다 스탑워치 주고 돌려요. 그리고 쭉 하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이 간 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갔잖아요. 결국 안 된 게 뭔죠?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이 연습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연습하고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두껍게 만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유형별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사실 우리 시험을 보면 한 12개 정도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나름대로 출제 원리와 접근 방식이 있고요. 나름대로 문제 푸는 방법적인 스킬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예를 들게요. 자, 그럼 1번, 2번, 3번까지만 보면 얘는요. 결국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논지 파악 능력. 다시 말해 핵심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려면요. 일단 처음과 마지막과 접속자 전우를 본 다음에 화제어 잡은 다음에 왜 썼어? 뭘 얘기하려고? 이거 하면요. 그냥 20초 안에 답이 나와요. 지문이 길어도. 이 연습 조금만 하면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스킬적인 측면이 있다고요. 뭐 이게 완전히 기술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핵심 정보를 잡아내는 연습 하에 이게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고인하는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 시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빠르게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어부, 서술부의 일치 여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부에 나와 있는 화제어를 갖고 본문에 가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연습. 이걸 가지고 훈련하고 내가 이 과정 속에 시간이 가고 부담되고 오답된 걸 체크하면 계속 연습하면요. 그게 보여요. 네. 세 번째는 5번, 6번, 7번이 논지 전개 방식 L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기본, 중심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이 훈련을 하는 토대에 우리가 보통 이제 논리적 관계나 배열학 이런 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핵심 정보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시어나 접속사나 화제어나 선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들의 스킬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 활용하면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9번부터 12번까지는 논지의 변형, 추론적 사고죠. 요새 문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좀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어렵게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논지를 변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 이유인가를 말하는 연습. 이런 사고를 통해서 물론 핵심 정보를 잡았다라는 전제하에 그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문제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나와 있는 맨 문단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화제어 보고 지시어 보고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활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단계에 E와 L과 P의 능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간 단축 훈련하면서 그리고 문제의 유형에 대한 출제 원리, 오답 원리, 그 스킬적인 측면을 몸에다 체화한다면 결국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다.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다른 영어나 다른 과목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심적으로 여유롭게 풀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빠른 독해를 할 수 없다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예공님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한다면 빠른 독해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전제를 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1등급이었던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출제 원리, 오답 원인, 스킬적인 측면만 훈련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부족했던 분들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문이 완전 길지 않고 내용이 완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게 된다면 빠른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준비 잘 하셔서 너무 공무원 준비 길게 하지 마세요. 1년 안에 끝내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들으려 고생하셨고요. 다음 TCC나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